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와 함께 어제 만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요한 어떤 키워드들이 오고 갔는데 그 관련 보도들이 있어서 그 보도를 좀 제가 썸머리를 해드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만찬을 했다. 여기에서 MB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정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정권 창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상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만나서 하는 공식 자리입니다. 공식 자리. 만찬이 공식 자리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말이죠. 특별 사면을 단행했죠.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복권했습니다. 사면 복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하셨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빈소를 방문해서 조문하고 이때도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만찬 자리는 이게 처음입니다. 어제 처음입니다. 이 만찬 자리에는 동서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윤옥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 여사,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또 배우자, 이렇게 해서 6명이 합석을 해서 만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느냐? 첫 번째, 이명박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당정이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야 된다. 즉, 국회의 극단적인 여야 구도 속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야당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정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난관을 헤쳐나가는 길은 대동단결뿐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말은 안 해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훤히 듣고 있죠. 뭐 언론 보도로 통해서 듣고 있겠지만 또 당시 MB 계열 정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훤히 지금 돌아가는 일을 듣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그런 일부 분열된 모습,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죠. 당정 화합, 당정 일치, 당정 통일, 대동단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임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MB 대통령은 당시 뭐 경제, 실용주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의 재임 시절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 수주에 앞장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원전 및 방산 수출, 그리고 자원 외교 등의 뭐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시절에 어려운 일, 큰 일을 해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그 체코 원전 24조 원 규모 이 수주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최초로 쉽게 하면 이 계기가 된 것은 2009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전 사업 수주가 토대가 되어서 이번에 체코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만찬에서 방한한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가 이렇게 좋은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초석을 놓았기 때문이다. 고 말했더니 무함마드 대통령이 맞다 하면서 크게 공감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가 굉장히 위기에 놓인 상황을 우려스럽게 지켜봤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걸 다 수습하는 과정도 잘 지켜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24조 원짜리 체코 원전 수주는 이건 엄청난 쾌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사태가 났을 때 대한민국은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명박 정부가 잘 대비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일본, 중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소개했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파리올림픽과 관련해서도 공교롭게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올림픽 역대 최다 13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에도 13개 금메달을 따서 이것도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0일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부부가 같이 만찬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딱 보면 일단 당정 통합 그리고 경제 원전 방산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뭐 외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서 한미일 뭐 외교 관계 나토와의 외교 관계 이걸 잘 복원시켜 놓고 있죠 지금. 그리고 그 와중에 체코에서 24조 원짜리 원전 사업이 터지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외교 관계 같은 것도 한미 외교 관계, 한일 외교 관계 등등을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이념을 공유하는 그런 나라들과 잘 복원시키고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평가를 해주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이 시점에 왜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도록 할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이제 절반가량 돌았습니다. 나머지 남은 후반전을 어떻게 가져가겠느냐 그 키워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대통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전에 보여줄 대통합의 시대 정신이 어떻게 구현될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